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벨소리는 울리지 않고 창밖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집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세상이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예전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이제는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괜히 바쁜 사람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거나 방금 들었던 친구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 말이죠.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늙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 나이들매 수업의 저자 육성필 박사는 오랫동안 노인 심리와 자살 예방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이 드는 것이 서러운 진짜 이유는 주름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감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이 상실감을 잘 다루면 우리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겪는 상실은 바로 역할의 상실입니다. 평생을 다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오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처음 며칠은 시원섭섭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 내 명함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허전해집니다. 김 부장, 이 선생님으로 불리던 내가 그냥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기분,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니 마치 내 존재 자체가 흐릿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관계의 상실입니다. 수첩을 펴보면 연락처는 많은데 정작 마음 터놓고 전화할 친구는 하나둘 떠나갑니다. 친구의 부고 문자를 받을 때마다 내 차례도 멀지 않았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죠.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은 뼈를 깎는 아픔입니다. 평생을 티격태격하며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는데 텅 빈 안방을 볼 때마다 밀려오는 외로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책에 나오는 김영감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다 출가했습니다. 김영감님은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봅니다. 입 밖으로 내는 말이라곤 텔레비전 속 뉴스에 대고 혀를 차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말하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고 우울증이 그림자처럼 덮쳤습니다. 이 고립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자는 경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기운 없고 우울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슬프다, 우울하다는 말 대신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거나 갑자기 화를 자주 내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면 혹시 내 마음이 울고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헛헛한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저자는 첫 번째로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다 큰 어른이 무슨 눈물이냐며 꾹꾹 참는 분들이 계시죠. 감정은 참으면 썩습니다. 상실감을 느낄 때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그리워하는 시간, 즉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나면 실컷 우세요. 그것은 약한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청소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닙니다. 동네 슈퍼주인과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것, 공원에서 마주친 강아지를 보고 웃어주는 것, 복지관 노래 교실에서 박수 한번 치는 것, 이런 사소한 연결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귀찮다고 숨지 마세요. 문을 열고 나가면 아직 당신을 반기는 세상이 있습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이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자식들의 권유로 억지로 나간 복지관 서예 교실. 처음엔 붙잡는 손이 떨려 창피했지만 먹을 갈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옆 사람과 붓글씨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내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고요. 여러분도 찾으셔야 합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창구를요. 세 번째는 나에게 새로운 역할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화단에 물을 주는 당번,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할아버지, 아침마다 나 자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바리스타,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성필 박사는 말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역설적으로 너무나 살고 싶다는, 지금의 고통을 멈추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이라고요. 그럴 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나 가족, 주변의 도움을 청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책입니다. 나이 들면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상실은 아프지만 그 빈자리는 삶의 지혜와 여유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보지 못했던 길가의 들꽃이 눈에 들어오고 다그치기만 했던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기보다 아직 내 손에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하루에 한 번은 꼭 바깥바람을 쐬세요.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와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 벤치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당신의 어깨를 토닥여 줄 겁니다. 둘째, 하루 한 사람과는 꼭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습니다. 전화통화도 괜찮습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내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세요. 입을 닫으면 마음의 문도 닫힙니다. 셋째, 잠들기 전 나에게 칭찬 한마디를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아픈데도 잘 참아냈다. 밥도 잘 챙겨 먹고 기특하다. 남이 안 해주면 내가 해주면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응원군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처음 늙어봅니다. 서툴고 힘든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터널 끝에는 반드시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료입니다. 나이 들매 수업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부디 아프면 아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약함을 드러낼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고 진정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내 모습으로 남은 생을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창밖을 보며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의 나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외로움이 아닌 고요한 평화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 한마디를 꼭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